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과연 화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요즘 들어서 이제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보합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700%가 상승한 코인이 있었습니다. 네, 이름은 CSA 코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보브 BTC 거래소의 상장 영향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A가 이제 오늘 15시 보브 USDT 마켓에 상장되며 장중 700%를 상승하며 단기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CSA는 현재 보브에서 81% 오른 0.1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CSA 상장과 동시에 88,888 네, CSA 규모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CSB, CSC, CSD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만큼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코인도 있다. 그냥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XRP가 이만큼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조금은 마음 한편에 가지고 있네요. 아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같은 소식이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와이스 레이팅스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잠재 수요가 현재 전례 없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평가 서비스 제공업체인 와이스 레이팅스의 창업자가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전례 없는 기회를 맞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종이돈이 치명타를 입은 반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잠재 수요가 크게 상승했다. 동시에 반감기로 절대적인 공급량이 줄었다. 비트코인의 또 다른 강세장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화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죠. 일단 경제의 중심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부터 무제한적 양적 완화, 무제한적 달러 찍기가 시작이 되면서 CBDC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서의 CBDC의 개발, 테스트, 중국의 DCEP 등등,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한국은행 CBDC도 개발 계획에 있죠. 네, 이러한 관심의 증가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견인시키지 않겠냐, 이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디지털 화폐로 전환이 될 것만 같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폭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회복하면서 그 3월 13일 이 전에 거의 준하는, 그리고 반감기 전에 준하는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었는데, 이 해시레이트 회복의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이제 트윗한 레리 서막이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 소속 애널리스트 레리 서막이 7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의 회복에 대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역시나 반감기가 나옵니다. 반감기 이후에 두 번의 채굴 난이도 조절을 첫 번째 이유로 이제 내비쳤고, 두 번째로는 중국 내 전기세 감소가 해시레이트 회복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감기 이후 세 번째, 더 많은 새로운 세대의 채굴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제 주요한 상관관계를 지닌 이런 지표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GBTC 프리미엄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GBTC의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더욱더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대비 큰 폭의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GBTC는 1BTC의
1000분의 1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현재 거래가가 이제 11.26달러라고 하죠. 이는 시장에서 1BTC를 1.1만 달러에 매수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제이슨 윌리엄 모건 크릭 디지털 창업자는 GBTC의 수요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로 유입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GBTC의 주요 소비층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익숙하지 않은 배경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 그리고 401k 네, 미국 확정 기여형 기업 연금 제도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려는 미국인 제도권에서의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원하는 펀드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의 GBTC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관 투자자형 펀드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아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추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친화론자라고 볼 수 있는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은 금보다 돈 벌기가 어렵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써 있죠. 유명 비트코인의 강세론자인 맥스 카이저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현재의 비트코인은 금보다 돈을 벌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에 암호화폐 전문 투자 회사 패럴렉스 디지털 최고 경영자 로버트 브리들러브는 비트코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로버트 브리들러브가 말한 비트코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수요보다 공급이 따라가기 어렵다. 약간 긍정적으로 뭐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금보다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채굴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정확한 맥락이 이제 주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면 그냥 비트코인이 현재는 뭐 그렇게 크게 좋은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 후에 좀 더 맥스 카이저가 언급하는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이 2013년 급등 전과 같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차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8일 비트코인이 새벽부터 상승해서 $200가량 회복을 했죠. 현재는 9,700달러대에 맴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1만 달러는 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1만 달러의 이제 심리적 저항선을 넘게 되면 다음 고비인 1만 500달러 선이 있는데 1만 500달러만 넘게 되면 또 다른 강세장의 초입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2013년 움직임과 유사의 비슷한 수준으로 급등하면 높은 상승을 할 것이라는 이런 견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케인 아일랜드 알터너티브의 어드바이저의 애널리스트인 이제 티모시 피터슨이 8일 2011년부터 2020년에 차트의 움직임을 비교를 했는데 금년의 차트의 움직임이 지금 2013년의 움직임과 흡사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2013년과 같은 움직임을 하면 높은 상승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블록 생성은 2014년 6월 이후 가장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분석 회사 이제 글라스노드의 공동 창업자 또한 7일 하루 동안 12블록이 3번이나 채굴된 것을 이제 보고를 했으면서 채굴자들의 항복, 채굴자들의 파산은
이미 끝났고 새로운 채굴자들이 아까 진입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해시레이트도 회복될 뿐더러 가격 상승 급등을 위한 준비가 모두 마쳐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강세장은 내년 연말부터 본격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근거인지 7가지나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이제 잭 오웬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본격적인 암호화폐 강세장은 2021년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근거 7가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직 시장에 출시된 실제 사용 가능 암호화폐 제품이 충분하지 않다. 암호화폐들이 현재 5천여 가지가 나왔지만 실제로 사용할 이런 암호화폐는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제 막 지났다. 가격 반영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 지났으니까 가격이 갑자기 뭐 1000%, 100%, 뭐 30%, 50% 이렇게 오르지 않았죠. 첫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1년 뒤에 신고점을 도달하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며, 두 번째 반감기 1년 전에 조금씩 가격 상승하고 두 번째 반감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1년 반 이후에 이제 가격의 신고점 2017년 말에 이제 신고점을 달성을 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이번 세 번째 반감기를 맞았는데요. 네, 이것을 봤을 때, 역사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 1년 반에서 2년 사이, 그러니까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쯤에 또 다른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하지 않겠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더리움의 주요 업데이트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POW에서 역대급 업데이트는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POS로의 이제 전환이 제대로 시작되게 되면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의 반감기보다 더욱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일부 프로젝트들의 이제 메인넷 관련 대규모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오스, 카르다노, 에이다, 라이트코인,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언급한 이더리움 또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현재 준비 중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직 강세자들을 위한 다음 세대 투자자들이 유입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2017년 신고점에 맞이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뭐 뉴스로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선전이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2017년 말에 많이 투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것과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이제 일부 국가 혹은 지역의 규제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다. 네, 이것은 뭐 대부분의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2017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상태가 아닙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좀 나은 수준이란 거지, 암호화폐 시장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일곱 번째로는 코로나19 같은 세계적 재난은 강세장 시작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태로 인해서 이 내년 연말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암호화폐 강세장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소식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제 개인적으로도 2021년 말 정도는 가야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약간 좀 탈피하는, 지금이랑은 암호화폐 시장적으로는 똑같지만은 그 내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암호화폐 시장이 2021년 말쯤에는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변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일본 쪽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죠. 네, 일본은행 결산국 전국장은 일본 맞춤형 디지털 화폐를 연구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외신에 따르게 되면 최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산하 결산기구국 전국장인 야마오카 히로시가 일본에 가장 적합한 방식의 디지털 화폐를 연구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디지털 화폐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다수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발행이 현지 여건에 적합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들이 많다 주장을 했는데, 이는 아직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가 금융 시스템과 화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았다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네요. 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일본의 소식 또 한 가지 나왔습니다. 일본의 이제 부동산 개발사는 임대주택 입주 솔루션에 또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 언급을 했는데, 네, 임대주택 입주 시 발생하는 사전 방문, 전기 및 가스 계약 등의 세부 절차를 간소화한 원스톱 솔루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의 기술 중 하나인 이제 블록체인, 네,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일반인들의 눈에서는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는 기술이 아니냐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지만, 블록체인을 사용하다 보면 암호화폐도 꼭 필요한 존재이구나, 요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일반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350개 금융기관이 리플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소식이 나왔습니다. 작년 이맘쯤만 해도 한 200개 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현재 1년이 지난 지금 100개가 더 추가돼서 350개 금융기관이 리플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이 이제 담당 이사 나빈 굽타가 한 인터뷰에서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는 현재 35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그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리플은 고객을 추가 유치했다. 금융기관 고객 중 13곳은 국제 송금을 위해서 XRP를 사용하고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제 머니그램이겠죠. 네, 현재 이제 리플사의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RP의 유동성은 이제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이 와중에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뭐 누가 이제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검은 그림자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림자 정부 뭐 세력 기관이 이제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음모론 또한 창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XRP 지금 맨 앞부분에 나온 CSA가 이제 700% 상승했다는 내용이, 정말 XRP가 장중 700%, 1000% 상승했다, 이러한 내용이 꼭 나와서 여러분들께 웃으면서 전달하는 이런 기간이 꼭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애증의 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게 하고 울게 하고 너무나 오래 기다리게 하는 XRP, 참 밉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버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갖고 있기도 뭐하고, 참 요런 코인이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펀드X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 가능한 포스 기기 엑스포스의 판매 접수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가 슬슬 이루어지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뭐 엑스포스를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해서 뭐 수많은 기업들이 사용하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출시를 하고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 게 정말 암호화폐 시장 면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중요한 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엑스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과 제휴를 해서 전용의 카드와 단말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입 점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램 등 20종 이상의 지불 옵션으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앱이나 NFC 카드에 의한 원터치 결제에 대응해서 비트코인에서도 약 9초라고 하는 원활한 결제를 실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상세한 지식이 없이도 디지털 자산을
점포나 서비스 등에 도입할 수 있고 NFC 카드라면 터치만 하면은 암호화폐 결제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신용카드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상 정말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이 비트코인의 포스 기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죠. 이 기기를 사용했을 때 어마어마한 가맹점주에게 이제 혜택, 그러니까 신용카드 그 일반 단말기와 비교를 했을 때 혜택이라든가 사용자가 혜택이 있어야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이제 9초, 9초라는 시간이 사실 이제 사람들에게 큰 결제액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현재 53포인트로 중립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53을 기록하며 중립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이제 유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 도미넌스 검색량 10%씩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지금 6월 9일이죠. 이제 6월 말까지는 못해도 한 70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31% 상승하며 116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이 1.93% 상승하며 29만원대, 지금 3위는 아직까지 테더입니다. 4위의 XRP는 24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76% 상승했네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3위와 4위가 점점 더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XRP의 가격이 좀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3위의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17년 때는 XRP가 잠시 이더리움을 제치고 2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더리움의 시가총액과 XRP의 시가총액이 점점 더 벌어지고 지금은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 네,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4.8%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